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450km를 달려서 마치고 또 450km를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수년 전에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에 그 한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집이 한 30년 된 주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택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무리 난방을 많이 하더라도 굉장히 그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 돈도 많이 들지만 춥습니다. 그 가족이 한겨울을 보내면서 굉장히 춥게 지냈습니다. 도시가스 비용이 한 달에 한 40만 원 가까이 나왔음에도 그 아이들 3살, 10살의 그 아이들은 감기를 달고 살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가 그 가족의 그 아이들의 할머니가 그 가족의 어머니가 아이디어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장으로 달려가서 이불 누빔 원단을 사옵니다. 그리고 그 이불 누빔 원단을 평소에 이제 봉제 그 취미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모기장 형태의 난방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그 방에 재웠는데 그 아이들이 그 방에 자고 난 그 다음 날 와우! 아이들이 이불을 덮지 않고도 너무나 따뜻하게 자는 모습을 보고 이 할머니 기뻐서 2개를 더 만듭니다. 그리고 2개를 더 만들어서 평소에 춥게 지내는 친구들, 영덕과 거제도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거를 선물로 보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영덕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야, 이거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우리만 쓰면 안 되겠고 우리 동네에 홀몸 어르신들이 한 100가구 된다. 이거 100개 만들어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죠. 이 이야기는 저희 누나 가족의 이야기고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만든 난방 텐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 시즌에 2달만 봉제 학원을 다니신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저희 조카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지내고 있죠. 저희 그 어머니 지인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창업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업의 목표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기업의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로 이야기를 하죠. 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기업의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냐? 그 영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기업의 목적은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냥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비즈니스 하고 싶진 않았고 요즘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이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를 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비단 저희 누나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은 난방비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에너지 빈곤에 대한 미지의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창업을 딱 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문학을 전공을 했고 제조업 기반의 근무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텐트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캠핑도 귀찮아서 싫어하고 제가 혼자 사업해가지고는 100% 망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찾았죠. 여러분들처럼.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고 저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에 다녔으나 결정적으로 저보다 훨씬 착한 놈이 한 놈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그때 이제 스티븐 잡스가 펩시콜라 CEO를 스카우트할 때 던졌던 멘트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스티븐 잡스가 펩시콜라 CEO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 언제까지 설탕물만 팔고 있을 거냐?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느냐? 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그 펩시콜라 CEO를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 언제까지 대기업에서 설탕물만 팔고 있을 거냐? 나와 함께 이걸로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냐라고 제가 그 친구를 설득해서 일주일 만에 사표를 쓰고 그 친구가 나옵니다. 네. 지금은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형수님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친구가 나와서 잘생긴 친구죠. 지금 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기술 기반의 연구 개발을 맡고 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협업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기술과 인문의 아주 적절한 조화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딱 회사를 세워서 바이맘, 그래서 바이맘이 나왔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겠다. 근데 처음에 회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굉장히 여러분 단군 이래로 지금 창업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 경진대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 경진대회 참가를 했죠. 평소에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님을 이름을 건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했는데 회사 세우고 2달 만에 창업하러 갔습니다. 무슨 저희가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 보여드렸던 첫 번째 사진 2장 들고 가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추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1000개 팀이 모였는데 저희가 4등을 했어요. 우수상. 네. 저희가 놀랬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이때 한양대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장으로 계신 한정화 교수님. 근데 그 교수님 그때 심사위원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바이맘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에 그 점수를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릎을 쳤죠.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예전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 자수성가하면서 큰 수익을 버는 것의 어떤 창업의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의 비즈니스가 때가 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제품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심플해 보여도 여러분 전기장판 아주 약하게 틀었을 때 방한 온도를 10도를 올리는 그런 굉장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고 나서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국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죠. 처음부터 저희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밌겠다로 시작을 했거든요. 재밌겠다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첫 해에만 한 1000가구 정도의 전국의 에너지 빈곤 가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저희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기장판을 정부에서 제공해줘도 그거를 틀지 않고 전기세 아끼려고 한 달에 10,000원 정도에 틀지 않으려고 그냥 매트로만 사용하는 분들, 그 영하 15도의 추위에서도 난방이 거의 없이 거의 점퍼와 모자까지 쓰고 주무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디자이너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한 지 2년이 됐는데 정시 퇴근을 이틀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저녁에 있는 삶을 살아야지, 도대체 왜 그러냐, 집에 일찍 좀 가라 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 멤버 11명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김민욱 대표와 몇몇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을 때, 자신들이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진다라는 그거에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즐겁게 일을 한다라는, 물론 그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되겠지만은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저희 회사 식구들의 눈빛이 약간 초롱초롱하다가 약간 식으면은 손잡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에 가서 막 텐트 설치하고 이야기하고 할머니하고 귤도 주시고 감도 주시고 놀다 보면은 막 눈에 빛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 회사 식구들 데리고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막 하고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120만 에너지 빈곤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한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벤치마킹 했던 회사가 일본의 스미모토 화학이라고 하는 대기업이었는데 그 $5짜리 모기장을 아프리카에 팔아가지고 일본의 지역 그 사회 6,000명을 고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저희가 부산의 봉제 공장들이 20년 전만 해도 부산이 굉장히 봉제 공장의 메카였는데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베트남도 비싸다고 해서 지금 미얀마, 방글라데시로 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있는 봉제 공장들과 협약을 해서 저희 일감을 통해서 굉장히 수입을 쉐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부산에 자활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잡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 시에서 그분들에게 봉제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를 쉐어하는 곳이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물량을 드리면서 재밌는 것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일거리를 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갑과 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는 갑과 을이 아니라 같이 동반자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식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이모들 모시고 가서 저희가 오리고기 사드리고 저희가 노래방 가가지고 저희가 노래 불러드리고 무시로 이런 거 한 번씩 불러드리면 이모들이 정말 즐거워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불러드리고 또 그분들이 즐겁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의 가치를 통해 좀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러분처럼 그 학생들을 데리고 예전에는 농활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예전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농활이라고 해서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농촌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야 이제는 그 이 청년들을 데리고 도심 농활을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난방 텐트를 기부해 가지고 여러분 같은 학생들과 함께 겨울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러 다닙니다. 가서 그분들이 그 물리적인 추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의 추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분을 모시고 가면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한 30분 이야기하고 난방 텐트 쳐드리고 마지막에 할아버지 할머니 겨울 따뜻하게 보내서 이렇게 안아드리면 굉장히 그 행복해하시죠. 그리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확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은 제 사진입니다. 예, 거의 뭐 싱크로율 100%의 네. 기회가 왔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굉장히 심플한 기술로 시작을 했는데 코이카에서 몽골의 3년간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하는 기관에서 저희랑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에 들어가서 몽골의 문제를 분석하고 작년에는 네팔에 들어가서 네팔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왔죠. 시리아 난민촌에도 저희가 난방 텐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탄소를 줄여야 되는 시장인데요. 예전 환경부 장관님이 고생한다고 환경부 장관 표창 주면서 호텔에서 맛있는 밥까지 사주면서 MOU를 맺자고 하더라고요. 아, 야 이게 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협업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밌었던 게 그 우연찮게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CJ 홈쇼핑 대표이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예. 여러분 어떤 제조업체가 홈쇼핑의 담당자를 만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보통 그 담당 MD들을 만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분이 뭐 수백억 되는 기업들을 많이 키웠는데 바이만 키워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은데 저희는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조금 사회적 가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날 GS 홈쇼핑을 찾아갔습니다. 그 GS 홈쇼핑을 찾아가가지고 담당자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GS 홈쇼핑에 런칭을 했는데 30분 만에 매진. 네, 예. 재밌는 게 에너지 빈곤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 강남 엄마들의 카푸치노로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강남 사는 엄마들만 가입하는 카페인데 거기에 저희가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난방 텐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희 난방 텐트를 강남 엄마들이 사냐고. 그랬더니 독동의 타워팰리스 사는 어떤 이모가 이게 새로운 에너지 빈곤 가구인데 통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거 난방 살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나 또 집값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이게 겨울에 시원하게 난방하면 한 달에 3,400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저희 걸 한 집에 5개씩 사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이게 뭐냐면 있는 돈 뭐 구매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충분한 가격으로 팔고 제가 매년 수백 가구, 작년에는 제가 4,500 가구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분들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혁명이다. 우리 체계바라 형님이 그렇게 꿈꿨던 이건 혁명이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팔고 그리고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몽골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요르단도 마찬가지였는데 호주 쪽에서 여러분 기후 변화 때문에 호주가 굉장히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교차 때문에 호주의 75%가 목조 주택이었는데 우리 거 좀 사겠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뭐 제가 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들이 중국의 석탄의 산화 찌꺼기인데 중국이 10월부터 석탄을 통해서 난방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산화 찌꺼기가 12시간 만에 우리나라로 날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굉장히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가 그 상해 후보로 올라가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전 인민들에게 난방 텐트를 보급해서 그들의 석탄 사용을 줄이고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해서 맑은 공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박원석 시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상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비즈니스가 영리의 목적은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때 그것은 몇몇의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회사에 세터민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저보다 15살 어린 친구입니다.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통일이 되면은 네가 북한의 지사장으로 가자. 그래서 북한의 그 지역을 건강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본주의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네가 그런 준비를 해라라고 이 친구가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맘이 부산에 있는 아주 작은 기업인데 얼마 전에 YG의 브랜딩 그 21과 빅뱅의 브랜딩 전체를 담당했던 브랜딩 그 전략회의 실장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 표정을 짓습니다. 왜? 이해합니다. 그거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돈을 넘어서서 사람의 그리고 그 사람의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한다면 정말 너무나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건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통계에 의한 책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그 고객을 생각하고 지역사를 생각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 주주 몇 명의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그 욕심을 위해서 기업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생각하고 공감한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만들 수 있고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가진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통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감과 배려를 통해서 사회를 더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